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는 이유는 음식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내가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한계가. 하지만 음식은 내가 노력을 하면 좀 어느 정도는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중요한 건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런 음식은 안 먹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 보통 그러셨어요. 야, 그걸 먹고 이겨내야지. 그걸 왜 안 먹냐. 그렇게 안 먹고 이래서 아이가 약해지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우리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정서가 몸에 좋은 걸 뭘 먹지? 그래서 우리 보신 문화가 되게 많죠. 뭘 찾아 먹으면 좋을까? 아토피에.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뭘 먹어서 좋을까 보다는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이 사람한테 뭐가 알러지를 자꾸만 일으키는 음식일까?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우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서 좋게 할까라기보다는 무엇을 안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참 치료하다 나중에 알게 되면 사실 좀 허탈하죠. 그죠? 이게 안 좋은 거를 배제하고 들어갔을 때 훨씬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거에 노출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못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재발할 수 있죠. 치료할 때는 약을 먹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에 모르고 계속 노출이 되면 재발해요. 면역계의 교란. 그러니까 우리가 아토피나 알러지를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으로 보고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면역계의 교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보는 거죠. 면역계의 교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선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아토피 알러지 이러면 90%가 가까이가 유전이었거든요. 원인이. 하지만 요즘에는 전체적인 환자를 이렇게 저희가 진료하다 보면 유전적인 확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말은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래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면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어떤 대기의 오염, 그 다음에 뭐 음식물의 오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유기농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 유기농을 찾아야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찾아서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유기농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한다라면은 제3의 원인이라 그러죠. 스트레스나 과로. 옛날보다는 살기가 많이 빡빡해졌어요. 또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과로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선까지는 우리 몸이 견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이제는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피로, 과로, 수면 부족, 수면 불량 뭐 이런 것들이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이냐? 그건 아닌데 충분히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아토피나 알러지나 이런 소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토피 환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환자분들 중에는 80대신 어르신이 처음으로 아토피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토피라는 거를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옛날에는 암 환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암 환자가 되게 많죠. 물론 진단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못 찾아냈던 암 환자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암 환자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과로나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심하게 겪어본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먹고 한번 크게 알러지가 일어났던 적이 있더라 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는 뭐 견과류 자시나 뭐 아니면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계란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검사죠. 이제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피부에 이제 항원을 주입해서 반응을 보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좀 혈액 채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게 좀 안전하고 또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종류의 것들을 검사해 볼 수 있다는 방법에서 요즘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좀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혈액 채취를 하면 피 많이 뽑나요? 아니요, 많이 뽑지 않아요. 많이 뽑지 않고 소량만 뽑아도 요즘에는 검사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많이 뽑지 않아요. 소량으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게 뭐 더 발전이 되면 뭐 타액으로 침으로도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오겠죠.